아까 이 훈련 비용도 한번 볼 건데, 훈련 비용은 아까 이 사례 연구 7.1에 있는 사례 기본반에서 해드렸고, 제가 이것도 요약된 표 기준으로만 할 건데, 일단 훈련비랑 관련해서 요거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릴 게 있는데, 올해 2020년도 기출문제 중에 이 훈련 비용이 나왔거든요. 훈련 비용이 나왔는데 지금 이 훈련 비용은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여기도 한번 잠깐 보면 수출국 판매자의 공장에서 개최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해외에서 수행되는 외국 훈련, 외국 교육비 이렇게 이제 우리 협정에서 많이 배웠었거든요. 근데 올해 기출문제가 나온 거는 외국 훈련, 외국 교육비가 아니라 수입국에서의 교육비, 수입국에서의 훈련비가 나왔어요. 수입국에서 훈련비. 뭐 똑같이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입국에서의 교육훈련비는 어떤 개념이랑 좀 닿아 있냐면 여러분들 그 공제 요소 중에서 기술 지원 비용, 수입 이후에 기술 지원 비용. 그래서 그 개념을 생각할 때 수입 이후에 발생한 기술 지원 비용이라고 하면서 뭐 유지 활동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그 개념이 있었죠. 거기에서 보면서 단순하게 시간적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장소적 개념으로 봐서 수입 전에 발생한 거라고 하더라도 수입국에서 발생한 이런 활동들이라고 한다면 포함되는 공제 요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수입국에서 기술 지원 활동을 수입국에서 어떤 뭐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줬대요. 그 얘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입국에서의 기술 지원 활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공제 요소에 해당, 그러니까 결론이 완전 반대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필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외국에서 지급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산 요소인데 우리나라에서 기술 지원 목적으로 이행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공제 요소니까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건데 제가 또 책에서도 보긴 할 텐데 이게 이제 판례에서 수입국에서 수행된 교육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외국교육훈련 비용과 다르게 보지 않고 같이 본다. 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티브로 올해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냥 훈련비 그냥 쉽게 생각해서 훈련비 뭐 국내든 수입국이든 해외든 상관없이 그냥 훈련비 당연히 뭐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면 PFP에 포함 이렇게 생각했으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데 이제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그거에 대한 케이스를 좀 알고 있으면 수입국에서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상 뭐 어떤 작동과 관련된 어떤 훈련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한다면 수입국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제 요소에 해당하는 기술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이제 PFP에 포함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을 좀 써주는 게 또 좋은 또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가 조금 쉬웠다고는 하는데 약간 그런 좀 이렇게 딱 되게 어려운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잘 썼으면 굉장히 좋은 점수가 받았을 거고 거기서 이제 뭔가 헷갈려가지고 수입국에서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 이제 또 틀릴 수가 있겠죠. 왜냐면 결론이 틀려지니까 그 항목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는 이제 해외에서 있었던 훈련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다른 판례에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도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과세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수입국인지 해외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판매자가 거래 조건으로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인지 이거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어쨌든 이 판매 조건인지 아닌지를 보시려면 기본적으로는 판매 계약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판매 계약 안에 부수적으로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훈련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판매 계약이 아니라 그냥 별도의 훈련 비용 계약이 있었다. 내가 그냥 훈련을 뭐 교육이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약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용역활동이죠. 교육활동은 용역활동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관세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용역 계약이라고 하는 게 판매 계약의 부수에서 이제 한 번에 합쳐져서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이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죠? 판매 계약에 따라서 훈련을 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죠. 그죠? 원래는 훈련, 교육 서비스 계약에 따라서 훈련을 받는다인데 매매 계약, 판매 계약에 따라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면 조금 달라진 관점이 있고, 자, 이제 거기에 이제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참석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참석을 했다면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첫 번째 케이스인데 구매자가 이 교육에 참석할지 말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으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판매 조건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관세평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안 줘도 된다라고 하는 건 판매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 다시 말해서 너가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지급하는 정도가 돼야지만 물품거래 계약과 하나의 계약으로 봐서 그때는 PAPP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딱 그런 케이스였는데 구매자가 교육에 참석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고, 참석을 안 하면 지급할 필요가 없고, 참석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경우였는데, 이 경우는 참석 여부에 대해서 구매자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조건이 아니다 라고 봤던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참석 여부는 구매자가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참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교육비는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관세평가 관점에서는 구매자가 참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매자가 이 돈을 꼭 줘야 되는 거냐, 물건 사기 위해서 거래 조건으로 꼭 줘야 되는 거냐, 안 줘도 되는 거냐, 그 관점만 보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너가 참석하든 안 하든 너의 판단인데 돈은 무조건 줘야 돼 라고 한다면 그때는 판매 조건으로 볼 수 있겠다. 세 번째 케이스,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 판매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액에 포함된다. 그래서 1번은 뭐 실제로 참석을 해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PPF 포함 안 되는 거고, 그죠? 포함 안 되는 거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참석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지급을 했어야 되니까 당연히 PAPP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 여부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지급 여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